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정량적인 분석 방법에는 회기 분석, 시계열 분석, 그리고 확산 모형,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회기 분석이라는 거는 분석 데이터량의 결과를 가지고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변수의 민감도를 파악하는, 계절별로, 이건 선호하고 갑자기 팍 죽어버리고, 계절에 따라서. 그러면 계절은 어떻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온도 차에 따라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메뉴가 틀려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딱딱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시계열 분석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변수라든지 이런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거. 과거에 작년에 6월 7월 8월, 올해의 6월 7월 8월의 추세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런데 이런 경우에 6, 7, 8에 6월 달에 우리가 100을 잡았을 때 7월 달은 120%가 되더라. 8월 달은 130%가 되더라.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다?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6월 달, 7월 달, 8월 달 날씨가 점점 더워질수록 8월 달까지는 140%, 150%까지 올라가더라. 정 많은 데는 한 4배, 5배까지 올라가는 데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바닷가의 분석이라든지 연중으로 판단할 때,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100으로 잡았을 때 50%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어떻다? 그걸 통해서 올해도 우리가 여름철에 1억을 벌였다. 그러면 겨울철 되면 얼마 5천만 원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시계열적인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데 또 변수가 뭐가 있다. 그런데 올겨울부터는 우리가 뭘 한다? 축제를 한다. 불꽃 축제를 한다. 아니면 레이저 축제를 한다. 그로 인해서 보름 동안 그 축제를 한다. 그러면 적어도 한 25%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얼마? 77천만 원을 벌 수가 있겠다. 그랬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그러한 축제를 했다. 그래서 7천만 원을 벌었는데 임팩트가, 축제로 인한 임팩트가 몇 프로? 20%였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했다. 뭘 취소를 했다? 이 축제를 취소를 했다. 그러면 그 임팩트 20%가 또 빠지겠다. 그러면 5천만 원밖에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그러한 예측 모형을 개발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산 메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메뉴나 신기술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측하는 거예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거에 수집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모델을 가지고 한 번쯤 예측할 수 있는, 확산하는 그러한 모델링이 되겠다.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 과거에 스페인 독감이 어떻다 퍼져나갈 때 처음 한번 생겼다가 언제 가을에 아주 팬데믹 공황 상태가 되고 그 다음 해까지 영향을 미치더라.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때 이 코로나도 언제까지, 올겨울이 지나서 내년 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 정보를 예측하는, 그러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러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될까요? 메뉴라든지 아니면 주변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실시간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어요? 요즘 같은 시절에. 예를 들자면 그렇는데, 미국 대선 같은 경우,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이 표차가 계속 시간대별로 어때요? 정보를 예측해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다? 어느 정도 절반 이상, 70%, 80% 되었을 때는 계속 그러한 표 차이가 루틴하게 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새벽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바이든의 표가 얼만큼 올라갔다? 한꺼번에 1시간 내에 12만 장이 올라가 버렸다. 자, 그랬을 때 이 표가 어디서 나왔느냐? 직접 사람들이 할 동안에 이때까지의 표 누적 점수를 쫙 살펴봤을 때 누적 개수와 그 시간대에 급박하게 직각으로 12만 장이라는 표가 나왔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부정투표가 일어났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요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자, 중국에도 그런 데이터가 굉장히 많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작하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사회적 신뢰가 무너뜨려질 수가 있다는 것. 그랬을 때 어떤 현상? 나중에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들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놓쳐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장단점이 있다는 거, 뭐 산업에 대한 동태라든지 또 그다음에 이제 뭐 인공신경망,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인공신경망 같은 경우, 자, 미래 고객을 발굴하는 마케팅 같은 경우에, 자, 인과관계에 대한 뭐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부족할 수 있다. 그래도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인공신경망 같은 경우 많이 활용을 했죠. 뭐 진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자, 어린이 자동차 놀이공원, 그런 데 가면 선전을 하는데, 뭐가 선전되어 있다? 자, 질레트가 선전되어 있다. 면도기가. 왜? 자동차를 몰고 노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 많다? 남자애들이 많다. 그럼 그 남자애들이 어떻게, 당연히 지금은 5살에서 12살, 13살 이렇게 어리지만은 점점 더 크면 어떻게 된다? 성인 남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거의 다 뭘 해요? 면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면도 광고를 언제부터 어린아이들이 노는 장난감 있는 거기서부터 광고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들. 또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옛날에 뭐 영화를 볼 때, 뭐 진짜인지 그런지는 모르지만, 자, 필름이 1초에 돼서 뭐 120장, 50장 이 정도로 굉장히 빨리 돌아가면 뭐가 된다? 거기에 시각적으로 중간중간에 뭘 넣는다? 콜라 광고를 하나씩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럼 빨리 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인식을 못 해요. 인식을 못 하는데 그 영화가 마치고 나왔을 때 심리적으로 어떻다? 인간 신경망에는 그 미세한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을 때 콜라가 먹고 싶다라는, 자, 그러한 부분도 있었다는 거. 자, 이런 부분들이 뭐다? 이런 부분들이 인공신경망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다양하게 분석하는 이유는 뭐다? 최대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 왜 정확성이 높아야 된다? 그렇게 돼야만이 이러한 메뉴를 통한 수익성도 알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구매를 할 때 얼만큼 필요한지, 또 그 다음에 인력이 얼만큼 필요한지 최대한 예측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것. 자, 이게 잘못돼 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나요? 어떤 현상? 자, 빗나가 버리면, 예측이 빗나가 버리면 모든 수요에 대한 행정력이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 어떤 문제? 자, 우리가 예측을 너무 많이 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돼요? 과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재료가 많이 사여가 있고, 메뉴 재료가, 그 다음에 그걸 만들기 위한 인력 배치가 많이 되어져 있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판매가 안 이루어지면 판매는 적게 일어나고 비용은 증가돼 버리고, 그러면 나중에 남는 어떤 현상, 과잉 인력, 과잉 재료, 과잉 낭비, 이런 현상. 그래서 이 구조가 떨어지게 되죠. 자, 그런데 예측을 잘못해서 적게 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자, 손님의 수요가 늘어나 버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 또 굉장히 물건에 대한 오다리를 다시 해야 되고,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자, 인력이 부족해서 막 견딜 수는 있겠지만 어떤 현상? 이익은 많이 나겠지만 어떤 현상?
고객들이 제대로 된 품질이나 서비스나 청결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 자, 그러면 어떤 현상? 그 손님들은 불만을 안고 갈 수밖에 없고 그 불만이 또 어떻게 된다? 토로가 된다든지 SNS상에 나온다든지 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잠시만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손님들은 다시금 우리를 찾지 않는다는 거.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청결도가 한 단위 떨어지면 연간으로 봤을 때 1억 건 매장 같은 경우 15% 내지 20% 정도 감소를 하는 그러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게 뭐냐면은 퀄리티, 서비스, 클리니스 이런 등급이 AAA 등급에서 BBB 등급으로 떨어졌을 때 몇 프로? 한 20%가 감소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추세들이 어디서 나왔다? 조금 전에 배운 통계학적인 측면에서 나왔다. 자, 그러면 한 단계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면 반대로 매출이 어떻게 된다? 20%씩 증가를 하더라. 자, 서비스도 좋고 클리니스도 좋고 퀄리티도 좋다. 그러면 어떤 현상? 거기에 대한 뭐가 매출이 상승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다?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그 수요에 대해서 아주 적정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 10% 이내에 들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이 예측이 정확해야만이 뭘 할 수가 있다. 아주 운영하는데 모든 면에서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거. 수익성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수요 예측이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수요 예측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짜증나는 것들이 뭐예요? 자, 갑작스럽게 일이 발생되는 거. 손님들도 갑작스럽게 많이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발생된다고 얘기를 했죠. 자, 적게 들어와도 문제, 많이 들어와도 문제. 그래서 적정한 범위 내에서 10% 이내에서 충분히 커버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수익성에 대한 분석. 자, 투자 자본에 대해서 이익을 얼마나 창출하느냐. 자, 그걸로 인해서 경영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 똑같은 쌀이 나와요. 쌀나무는 아니고 벼를 키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있는 이쪽 지역은 어떻다? 농사를 짓는데 논값, 땅값이 너무 비싸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자, 그 돈을 가지고 구매를 했다. 땅을 구매를 해서 벼를 키워서 거기에서 소득이 나온 걸 가지고 뭘 한다? 이자 비용, 기회 비용 이런 걸 계산했을 때 땅값이 비싸면 좀 더 많은 효율적인 활용을 할 수 있는 작물을 키우는 게 좋겠죠. 그런데 쌀값이 낮은데 그렇게 계속 키운다면 어떤 현상? 네, 수익 대비 타산이 안 나오겠죠. 자, 그럴 때서 아예 저 산소에 가서 싼 땅에다가 그걸 키워서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하면 자, 금액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받아 둘 수가 있잖아요. 자,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자, 어떤 재료비를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드느냐. 투자 대비 수확이 얼만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잘 아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페이지 25페이지 아랫부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익성. 자, 기업의 수익성은 그 회사의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그 회사 경영질의 질을 반영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데, 자, 우리 브랜드가 인지도가 높다. 자, TV나 이런 광고를 통해서 아니면 TV에 우리가 돈을 주고 광고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홍보가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방송이 돼서 사람들이 몰린다. 그러면 엄청나게 그 경쟁력이 뛰어나겠죠. 왜? 이런 브랜드가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경쟁력이 뛰어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많습니다. 자, 상품의 브랜드를 보고 똑같은 제품인데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틀리다는 거. 자, 중국산 뭐가 나와요? 송이버섯. 자, 한국산인데 뭐 남산 송이버섯. 자, 그 다음에 뭐 속리산 송이버섯. 이런 것들에 대한 품질에 대한 퀄리티가 틀리죠. 자, 고기라도 뭐 천년 한우, 그 다음에 횡성 한우, 그 다음에 수입 한우, 그 다음에 유구. 자, 이런 식으로 브랜드 따라서 가치가 틀리고 경쟁력도 틀리다는 거. 자, 같은 게 겨울철이 다가옵니다. 대게가 있죠. 자, 러시아 대게. 그 다음에 어디 저쪽에 박달 대게. 또 뭐가 있어요? 홍구. 그 뭐예요? 그 TV 드라마 나온 거. 자, 이런 식으로 대게 종류들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전부 다 어떤 차이? 맛과 또 선호도 그리고 경쟁력의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잡아서 판매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서비스나 아니면 그 집안의 뭐 오래된 전통이라든지 시설적인 환경이나 서비스나 이런 거에 따라서 수익성이 틀리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익성을 분석해야 된다. 자, 수익성 비율은 자, 분자에서 이익 항목, 분모에서 투자에.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자, n분의 1. 자, 밑에는 뭐, 투자 금액. 그 다음에 수익성은 몇 프로 나왔느냐, 얼마가 나왔느냐.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투자 대비 매출액이 얼만큼 되느냐.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 1,000만 원을 들여서 100만 원을 버는 거와 이해가 되시죠? 500만 원을 들여서 100만 원을 버는 이 수익 구조는 틀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만큼, 자, 투자 대비 수익성이 얼만큼 되느냐. 자, 그 다음에 이런 시설 같은 경우도 시간이 지나면 감가가 일어납니다. 감가상각. 자,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자, 수익성 비율. 자, 투자액에 대한 이익의 비율이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거 반대는 뭐냐면 총 자산 대비 순이익률.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순이익률 조금 전에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이게 뭐냐면 자, 순수이익. 자, 우리가 프라핏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자, PAC, 인컴이 있어요. 자, 있는데 순수이익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뜻하냐면은 보이지 않는 돈을 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여기에 대해서 투자 대비 순수익이 얼마 나오냐면은 자, 1억을 투자했다. 그랬을 때 이 시설비가 다른 돈 빼고 뭐 8천만 원이다. 뭐 전세가 2천만 원이고 투자는 1천만 원, 1억이지만은 자, 시설비가 만약에 뭐 기계 사고, 에어컨 사고, 그 다음에 난로 사고, 테이블 사고, 공사하고,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얼마 들어갔다? 8천만 원이 들어갔다. 자, 그러면 이 8천만 원은 어떻다? 이 8천만 원은 보이지 않는 돈인데, 보이지 않는 이 돈이 어떻게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평균 한 5년 정도로. 자, 5년을 가지고 뭘 한다? 나눈다. 자, 8년, 뭐 5년. 자, 8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걸 뭐 5년으로 나누면 5일은 자, 1년에 자, 3천만 원. 5, 6, 30. 자, 1년에 1,600만 원씩 사라지는 거예요. 5년 동안에. 자, 그러면 이 1,600만 원은 어떻게 11로 나누면 100만 원에다가 20에다 400이면은 자, 평균 한 달에 얼마씩 140만 원씩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달에 우리가 수익에서 이게 감가상각 때는 얼마 140만 원씩 계속 사라진다고 봐야 돼요. 왜? 이제까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이 8천만 원은 시설은 5년 뒤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거의 못 쓴다고 봐야 돼요. 재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어떤 현상? 그랬을 때 우리는 이 140만 원에 대해서 그걸 해야 된다는 거, 빼야 된다는 거, 순수익으로 따로 놔둬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5년 뒤에는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와, 나는 지금 현재 이번 달 뭐 500만 원 받았다, 500만 원 벌었다 하지만 거기서 140만 원은 뭐다?
이 시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으로 따로 빼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그러면 360만 원 번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끝이냐? 우리가 이 8천만 원을 가지고 5년 뒤에도 이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느냐? 돈이 아니잖아요. 왜?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자, 그러면 어떤 현상? 이런 비용 또 그 다음에 은행에 맡겨놨을 때 8천만 원을 그냥 놔두면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금액도 치는 거예요. 왜? 자, 그랬을 때 얼마가 나온다? 자, 10년이면 보통 2배 정도 뛰는데 4천만 원 정도. 자, 4천만 원이 되면 거기에 따른 자, 4천만 원을 5로 나누면 한 1년 동안에 이자 10% 정도 갔을 때 800만 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럼 월 80만 원, 72만 원 정도를 또 빼야 돼요. 자, 그러면 얼마? 200을 빼야 돼요. 500이 남았다고 좋다고 할 게 아니라 200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300 벌은 거예요. 그게 뭐 순수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계산법을 모르고 나면 어떤 현상? 나중에 5년 지났을 때 자기는 500 벌었다고 내 다 쓰고 나면 이거 투자된 돈 다 없어지고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어떤 현상? 자, 그러면 나중에 되면 지금 현재 봤을 때 앞으로는 자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5년 후에 봤을 때 뭐다? 미치는 거예요. 자, 그런 현상들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걸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 그 다음에 순이익이 높을수록 바람직하다. 자, 이런 내용, 뭐 당연한 내용이에요. 당연한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알아두어야 될 게 이제 뭐 각종 사라지는 보험료 같은 거. 자, 먹고 나서 탈났다. 사회적인 보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중간중간에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계산을 해야 된다고.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삼성화재에 뭐 넣었다 불 나는 거라든지 아니면 고객들이 식중독에 걸렸을 때 그거 하는 것들은 뭐 20만 원 30만 원 내어놨는데 나중에 타는 게 아니라 그거는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만약을 대비한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용 가능한 식재료를 파악한다. 자, 재료 준비 및 먼저 과정에서 파악을 하는데, 자, 친숙하지 않은 재료에 대한 탐색 행동을 보이고 또 시각과 촉각을 사용해서 사물의 성질과 기능에 친숙해진다. 자, 재료 탐색,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는가요? 재료를 준비를 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여기 생선이 있어요. 생선 보이시죠? 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또 직접 수집하고 조달 가능하기 쉬운 재료를 활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종류, 다양한 재료를 준비하고 또 안정성 있는 재료를 선택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소성이나 가변성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경험 수준에서 적합한 재료. 자, 굉장히 비싼데 이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뭐 진짜 보호 같은 그런 거는 위험한 그 다음에 뭐 독버섯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뭘 한다? 재료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시장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수요 조사를 해서 자, 이런 것들이 잘 되겠다. 그러면 이제 재료를 준비하는데 자, 재료 준비를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 그러한 부분들 탐색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재료들을 주위에서 쉽게 구하고 또 활용도가 높고 또 다양한 재료
또 그 다음에 안전한가, 또 그 다음에 뭐 자유로운 형태로 좀 만들 수 있는 좀 그런 형태. 예를 들자면은 메뉴를 만드는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닭고기 같은 경우, 오리고기 같은 경우에는 오리 주물럭인데 어떤 주물럭? 간장으로 만드는 오리 불고기 형태. 그 다음에 고추장 형태로 만드는 고추장 불고기 형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뭐 뜻갈비 형태. 자, 그 다음에 백숙 형태. 자, 이런 종류만 하더라도 네 가지. 자, 이렇게 되면 한 재료를 가지고도 다양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는, 자, 그러한 기회가 된다는 거. 메뉴 개발에서. 자, 식재료를 이제 이용할 때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 알면 여러분께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메뉴를 이제 개발할 때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거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